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용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인공지능이 어떤 예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꽤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AI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 만큼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예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약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협연, 그러니까 네. 창작을 하는데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도비 센세이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전형적인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작업하면서 좀 귀찮게 여겨졌던 부분을 좀 자동으로 인식해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사람은 여기, 꽃은 여기, 고양이는 여기 이렇게 딱 지정만 해주면 알아서 자료 사진 중에서 필요한 요소를 찾아가지고 위치에다 딱딱 채워 넣어주는 네. 이런 형식입니다. 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뭔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만들 때 꽤 효과적이죠. 네, 그렇죠. 뭐 디자이너나 학생들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그 그림을 따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는 건가요? 예, 어떤 초안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하는 작업을 AI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은 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아직 많이 쓰진 않았지만 한번 편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금방 펴지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에 많이 쓰이는 이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잘 찍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AI가 네. 알아서 뭐 지금 눈에 보이는 풍경을 굉장히 찍기 좋은 상태로 카메라를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것과 좀 굉장히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이미 그 기술은 우리가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해주신 AI가 예술 분야에 실제 공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음악은 물론 어떤 무용이나 아니면 설치 작품 이런 네. 것들에도 좀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무용수 모리자와 카이지 씨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어떤 굉장히 특이한 무용 공연을 한번 펼쳤거든요. 한번 먼저 보고 가실까요? 네. 네. 지금 무용수가 무용을 멋지게 하고 있고 피아노가 자동으로 저렇게 쳐지고 있네요. 예. 네, 예. 그러면 AI가 연주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아니요,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요? 예, 저 무용수의 몸에 좀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센서로 나오는 움직임을 피아노가 인식해서 저 피아노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이 움직임에 맞게 자동으로 피아노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연주를 겁니다.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심지어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그걸 음악으로 네.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음악에 맞춰서 이제 무용가가 춤을 네. 췄다라면 요즘은 이제 춤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게 아니 바꿔서 지금 공연을 보여준 거죠. 그 밖에 이제 랜덤 인터내셔널의 이제 주로지컬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하얀 공으로 만든 새를 이제 무진히 띄운 그런 작품인데요. 네. 마치 세대처럼 이런 스튜디오가 있으면 위에서 이 공들이 날아다니면서 네. 관람객들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그래-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조작한 일종의 그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어떤 작가의 보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된 셈이네요. 예, 그렇죠. 어떤 것을 작품이라 부를 수 있는가에 따라 좀 굉장히 좀 달라질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6월 러트거스 대학에서 기계가 만든 그림과 사람이 그린 그림을 섞어놓고 어떤 그림을 기계가 그렸는지 알아맞히는 네.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8가지 그림 중에서 사람이 그리지 않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구분해도 되나요, 지금? 사람이 예. 그리지 않은 네. 그림이요. 저는 어. 6번, 네,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인 것 저는 같습니다. 1, 2, 3번 그리고 5번이
인공지능이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 정답은 모두 인공지능이 그렸다입니다. 아, 모두요? 그래요? 예, 정말 네. 모두 그렸는데요. 네. 실제 테스트에서도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이 AI가 그린 그림을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 네, 정말 구별이 안 가요. 네,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좀 예. 자신감 있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 구분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2018년 4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인공지능이 지은 시를 테스트한 논문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아, 시까지도요. 네, 저희가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그 시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을 앞에 놓고 일종의 튜링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썼냐 안 썼냐를 이제 직접 사람들이 판별하는 테스트였는데 네네. 좀 굉장히 오글거리는 느낌의 시가 많았다라고 아. 합니다. 뭐 저 푸른 밤하늘 내 꿈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인공지능이. 예, 네. 인공지능이 한 게 굉장히 좀 오글오글거리는 시가 있긴 했는데 사람이 쓴 것보다도 이 AI가 쓴 시가 더 낫다라는 평가를 꽤 많이 받았고요. 그래요? 어. 예, 심지어 이 영문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사람이 썼는지 아닌지 한 60% 정도밖에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시라고 하면 어떤 함축적인 표현도 있고, 뭐 예. 비유도 있고, 은유도 네. 들어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역시나 문학 작품에서도 화력이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저보다 시를 잘 쓸 것 같은데요. 저보다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또 다른 분야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이제 이 음악 분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네. 컴퓨터로 작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 같이 간단한 배경 음악이 필요한 이런 장르에서는 이미 간단한 곡들은 그냥 인공지능으로 작곡해서 게임에 넣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꽤 그럴듯한 음악을 만드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조지아 공대에서 개발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네. 마림바 연주 로봇인데요. 네. 이 로봇이 연주하는 곡이 스스로 작곡한 음악입니다. 스스로 작곡한 곡을 직접 연주를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작곡하고 자기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즉흥 연주는 아닌 거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까 이야기한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 그 GAN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두 개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건데요. 네. 한쪽의 인공지능은 계속 뭔가를 만들면 다른 쪽은 계속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네. 이거 어때? 틀렸어. 이거 어때? 틀렸어. 이거를 수십만 반복하는 수백만 번을 거군요.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좀 어. 투닥투닥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결과 그 전까지는 사람의 기술을 좀 베껴가지고 네. 뭐 고우풍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에서 끝났더라면 요즘은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사람과 맞먹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낼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죠? 예, 사실 인공지능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컴퓨터가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텍스트랑 사운드랑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옛날 듀샹처럼 네. 지나가다 변기를 딱 들고 와서 이게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들에게 예술 분야마저 뺏긴다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네. 기계를 기계로 보지 않고 자꾸 사람과 비슷하냐 아니냐라고 이런 불필요한 질문들을 자꾸 하고 계시니까 좀 그런 그 어떤 공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미래에는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네. 질문이 우리 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음. 실제로 그걸 먼저 질문했을 때 이 실제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좀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인간이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꽃이랑 동물이 들어간 포스터가 필요해라고 하면 초안을 미리 딱 짜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아니면 뭔가에 필요한 작업을 해달라고 딱 명령을 하면 미리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좀 수정하면서 좀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인간과 공생하는 관계로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왕자의 게임 팬픽을 AI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팬픽을 써요. 예, 네. 이 작가도 어떤 이
대본을 쓰다가 막히면 팬클럽 회장한테 전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작가가 모든 것을 어차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초안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그걸 다듬어서 어떤 작품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품 제작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대신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시 사람이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결코 이제 또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예술 작품은 결국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공지능은 이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할 테고요. 그쵸.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보다는 또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마나 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낼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